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일 지방선거전 마지막 휴일인 오늘 전남 동부 지역 출마 후보들도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마지막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6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전남 동부 지역에 출마한 시장 군수, 시도의원 후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시의 시내 주요 교차로와 광장 등지에서 자신이 지역의 일꾼이 될 적임자라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후보별로 지역의 주요 행락지는 물론 마을 축제 등 주말 행사 현장도 찾아다니며 유권자들과 접촉면을 확대하는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고흥군의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된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고흥군이 전체의 49.66%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남 동부 지역 자치단체들의 사전투표율은 여수시가 30.21%, 광양시 25.39%, 순천시 24.02%로 전남 평균인 31.04%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양시가 2050년 수소경제 중심 도시로의 비전을 내놨었죠. 이 같은 비전을 보다 더 구체화한 청사진이 마련돼 최근 국토부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2050 수소경제 중심 도시 광양 비전을 선포한 광양시. 당시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수도도시 조성 세부 전략 마련에 나선 광양시가 최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교통과 인프라, 주거, 산업 영역을 망라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윤곽을 잡은 겁니다.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제 수소 생태계라 그러면 이제 수소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공급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건데 이제 이 전반에 대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고요. 먼저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중심이 돼 오는 2050년까지 그린 수소 500만 톤 제조 저장 능력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에서 광양항을 거쳐 황금산단으로 이어지는 19km 구간의 수소 배관을 구축하고 통합 운영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수소 에너지 기반의 공공주택과 상업시설 운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는 2050년까지 수소차를 10,000대까지 확대 보급함으로써 수소 기반 대중교통체계도 구축합니다. 특히 수소 전용 터미널을 구축하고 수소 특화단지 구축, 수소 전문기업 육성, 50메가와트급 수소 연료 전지 발전 등 산업 영역에서 수소 경제로의 단계적 전환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계획들을 기반으로 최근 431억 원 규모의 광양형 수소도시 조성 초기 사업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지금 국토부에 제출했고 사업 일정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사업입니다. 전국 248개 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1위 지자체인 산업도시 광양시. 새로운 지역의 탄소 제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소도시 조성 프로젝트가 청사진을 넘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체화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누리호의 2차 발사 일정이 확정되면서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누리호 발사를 앞둔 사전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연구기술진들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일이 6월 15일로 최종 확정된 이후 누리호의 성공 발사를 위해 1, 2단 내부 추진기관의 부품 구동을 위한 화약 장치를 장착하고 3단의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또 누리호에 탑재될 성능 검증 위성도 현재 나로우주센터 내에 이송돼 최종 점검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 초까지 3단부에도 장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포 수협이 80여 년의 선창시대를 마무리하고 북항으로 이전합니다. 사무실 이전 작업 대부분이 마무리되고 올 하반기면 목포 수협의 모든 시설이 북항으로 옮기게 됩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37년 목포 어업조합으로 설립돼 80여 년 동안 목포 선창을 지켜온 목포수협. 오랜 세월을 보여주듯 건물 곳곳은 녹이 슬어 있습니다. 장소도 비좁아 목포수협 직원들은 물론 시민과 어민들은 업무를 보는데 불편을 겪고 왔습니다.
목포 수협이 선창 시대를 마감하고 북항에 새로운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목포 수협은 지난 2017년 착공에 3년 만에 공사가 끝난 서남권 수산물 종합단지로 본소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현재 사무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전하면서 저희가 일단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직원들이 무지하게 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어민들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남권 수산물 종합지원단지는 연면적 14,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건립됐습니다. 수협 사무실뿐만 아니라 선호 위판장과 냉동공장, 유류 보급소도 들어섰습니다. 올 하반기 위판장 산지 위생안전 시스템까지 구축되면 어민들의 편리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련 시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물류 비용 절감 등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제 전국에서 많은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포 수협은 오는 10월까지 모든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북항 시대를 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전남 동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도 방역 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전남 동부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순천 98명, 여수와 광양 각각 46명, 고흥이 16명으로 전체 2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전남 동부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3일 424명에서 25일엔 321명, 27일 231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9만 2,9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밤늦게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내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안개가 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온 분포 보시겠습니다. 여수 18에서 23도, 순천 19에서 25도, 광양 18에서 24도, 고흥은 18에서 24도 예상됩니다. 광주는 19에서 24도, 목포 18에서 2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의 날씨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달 1일에도 역시 구름만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광양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산업공장 부산물 탄소중립전환 재자원화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익신 산단안에 246억여 원을 투입해 산업공장 부산물을 재자원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연구 개발부터 제품화, 평가 인증까지를 지원하는 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산업공장 부산물은 철강과 석유화학산업 등 생산 공정 가운데 발생하는 촉매, 슬래그, 폐액 등의 부산물을 지칭합니다.